없어. 진짜로. 이거 며칠 안 됐는데 뭐. 아, 영같이 내가 진작 알았어. 나도 오시고 대충만 하는 거야. 자, 변창흠 장관은요,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라고 언론에 해명을 했었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시흥 과림동의 5,000제곱미터 땅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LH 직원들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 땅인데요. 지난해 2월, 죄송합니다. 지난해 2월입니다. LH 직원 5명이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원래는 3필지였는데 우선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다시 5개로 모두 쪼갭니다. 자, 하나에 대략 1,0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크기로 쪼개게 됐는데, 자, 이 쪼갠 이유. 땅을 사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치고 쪼개고 한 걸까요? 의문이 들었었는데, 자, 바로 아파트 분양권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권. 글쎄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금도 챙기고 거기에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국토부 규정이나 주택공급 규칙을 보면 1,000제곱미터의 어떤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그 단위 면적당 그 기준대로 주택공급에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거나 또는 원하면 토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 필지, 세 필지를 뭉쳤다가 1,5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갠 거거든요. 누가 봐도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관련 규정에 맞춰서 1,005제곱미터. 네, 분양권을 받고자 저렇게 나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렇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를 쪼개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예전에 그랬던 게 아니라면서요. 최근에 이 법이 바뀐 건데 그렇더라고. 그 바로 직전에 저렇게 한 거였다면서요. 이제 그게 이제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뭐 신일이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7월에 입법 예고가 됐다는데 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제 그 아파트 쉽게 얘기하면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씩 주는 겁니다. 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거 5,000제곱미터 원래 세 필지였잖아요. 네. 그냥 있으면 아파트 3개 받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하나는 800이니까 아까 거기가 분양권 5,000이 못 받고. 하나는 800이니까 못 받고 2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쳤다가 1,000으로 5개로 쪼개면 5채. 이거 하나 하필 분필하면서 아파트가 2채 받을 수 있는 게 5채로 3채가 늘어난 거라고요. 네. 이 복잡한 과정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할 수 있었겠냐. 이게 네. 예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2020년 7월에 작년 여름입니다. 아하. 그때 이제 그 규칙이 법도 아니에요. 네. 시행 규칙. 이건 국토부 장관령입니다. 대통령령도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시행 규칙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더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쳤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0제곱미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1,000제곱미터 이상을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아파트 한 채 준다는 겁니다. 새로 바뀐 시행령에 의하면. 그리고 10,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 한 채. 20,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가장 최소치인 1,000제곱미터로 땅을 쪼개면 쪼갤수록 아파트 분양권 한 채씩이 계속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한 게 1,000제곱미터였다. 그건 아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꾼이라는 얘기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내부 그렇죠. 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네. 의심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근데 더 의심을 받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규칙 개정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게 작년 7월이에요. 네. 7월 29일이거든요. 그런데 땅을 쪼갠 게 7월 23일이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땅을 매입한 시점이 7월 23일이라고 해도 의심을 살 판인데 그렇죠. 땅을 쪼갠 시점이 7월 23일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 땅을 이미 샀어요. 사서 땅을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땅을 재분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을 딱 1000제곱미터로 다시 쪼개기를 했다고 하는 시점이 바로 7월 23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월 29일 날 이런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하. 1000제곱미터로 쪼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죠.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 땅을 사는 게 바보짓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글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바보짓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지식을 활용한 이 투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장관이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당시의 사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의 사장이면서 입법 예고 저런 거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사장을 하면서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하고 있었던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 네. 만약에 저게 이제 본인이 정말 파악한 소신이라고 합시다. 이걸 이 타이밍에서 저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이게 어쨌든 뭐 지금 검찰의 전면 수사가 아니라 정보합동조사단 총리 직속에 만들었고 여러 부처 있는데 그 부처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전임 LH 사장이에요. 저 일을 할 때 사장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건 모르겠으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사표를 써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별 잘못이 없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알고 산 게 아닐 거다. 실질적인 진상조사당의 단장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서 나온 진상조사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놓고선 벼를 심은 것도 아니고 묘목을 심어서 왕버들, 용버들 뭐 이런 걸 심어놓고 또 직접 본인이 한 것도 아닌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인부들을 또 고용을 해서 이 묘목을 심고 관리를 해왔다. 지금 이 사진이요. 인부들을 동원해서 묘목을 심는 그 장면을 CCTV로 확보한 그 장면입니다. 자, 이런 LH 직원들의 행태. 이 근처 주민들은요. 이 내용이 다 폭로되면서 정말 허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갑자기 그냥 아줌마들 한 20명 데리고 오더니 갑자기 심자고 무슨 놈이 왜 이렇게 심나 했더니만 뭐 꿈꾸 있었겠어. 열받지? 솔직히는 나도 내 이 옆에가 내 땅인데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나도 오시고 대충하다고 그래 내가 할 거야. 우리처럼 바보같이 사는 거야. 자, 우리가 참 바보같이 사는 거다. 이 말이요. 지금 들으신 이 말이 다른 국민들도 가장 공감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땅을 파신 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겠죠. 이건 맹지입니다. 이거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냥 나중에 우리 생각해가지고 네. 그냥 후하게 값 쳐드리겠다고 샀던 그런 LH 직원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계속 꾸준히 살아오셨던 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LH 공사에서 그동안에 투기하지 말라 그러고 네. 투기할 때 절대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땅 이런 방식으로 사지 말라고 공고하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감을 감추지 그렇죠. 못하는 소식일 거고요. 특히 이제 3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 이렇게 꿈꿨던 분들 입장에서도 다리가 풀릴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린 참 바보같이 사는 거다. 이 말을 또 어떤 분이 잘못 들으면은 또 제가 투기하자는 말로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법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